전혀 근데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생각이 없다. 안철수 대표도 그 완주 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저는 없죠. 더 올라와야죠. 저는 지지율이. 그건 이제 위장이라고 보고요. 예. 아 올라옵니까? 협상장에? 저는 안철수 후보야말로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죠. 그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밤인데 예. 아니, 권은희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1월 말 뭐 2월 가면은 국힘 윤석열 후보하고 비슷해질 거다 지지율이. 예. 저는 그거야말로 깨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몽이 뭐죠? 꿈을 깨라고. 아 꿈을 깨라고. 예. 아하. 윤석열 후보의 하락 국면을 오늘 막았습니다. 전 더 이상 하락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제 저게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그 시나리오이긴 한데 예. 우리 국민들이 워낙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저게 공학적으로 비치면 그러니까 정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안철수가 이길 수도 있고 윤석열이 이길 수도 있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의 1대1 단일화라고 하는 게 정말 정권 교체 열망을 받아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데 야권 지지자들 박수를 보내는데 지금 김홍남 의원님 얘기 딱 들어보면 이게 공학적으로 들려요. 그러면 이게 또 너희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꼼수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에 예. 이게 이게 이제 그 2002년도가 단일화의 아주 전형이거든요. 예. 1등 이회창, 2등 정몽준, 3등 노무현이었었어요. 2등과 3등이 합하면서 이 지지율이 그 자그마치 14%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긴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시점으로 보게 되면 10월 25일 날 단일화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시기로 보게 되면 그게 1월 15일입니다. 그때 비해서는 이게 너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낮아요. 15%를 쳐야 되는데 그럼 1월 15일까지 혹은 1월 25일까지 15%를 칠까? 15가 마지노선입니다. 15%가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정치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예. 15%는 선거 비용 보존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데드라인이에요. 그건 넘어가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하. 근데 15%를 15일까지나 혹은 25일까지 10일 미뤄도 25일까지 15%를 못 친다? 그럼 단일화는 길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굉장히 단일화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 김승현 소장님. 저는 뭐 단일화라는 것은 지금 안철수 후보의 머릿속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예. 이 본인은 이번 선거에서조차도 단일화에서 소위 말하는 땔감으로 떼기만 하고 사라진다고 하면 정치적으로는 미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자리를 제안하는 모내하고 있는데 그렇게 뒤로 주저앉을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이 지금 세 번째 대선 출마잖아요. 예. 앞에 두 번을 단일화를 해서 본인에게 아무런 정치적 자산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단일화 하겠냐. 저는 그냥 더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 출마하신 이후로 본인의 새 정치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새 정치가 뭔지에 대한 테마가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것을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서 실망해서가 아니라 안철수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안철수로 옮아가는 그림이 되면 그냥 뭐 말 그대로 삼강구도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예. 예, 그런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안철수 후보는 2012년도에는 단일화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만 예. 2017년 대선 때는 끝까지 완주를 했죠. 그래서 3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있었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또 단일화해서 후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대선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양보를 했고 두 번째는 완주했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예요. 그 안철수 후보 개인 입장에서는 3세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상황이 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본인이 단일화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 이 말씀을 정치공학적으로 들린다 그러는데 저는 뭐 홍보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거는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또 멋지게 홍보해 주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쨌든 끝까지 다 완주하면 지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요번에도 또 3등을 한다라면 맨날 이 지금의 야권 표만 깎아먹고 여권만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일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정봉주. 저는 이제 김성애 대변인 생각에 일부 동의하면서 이제 결이 조금 다른 건 이제 이런 건데 예.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두 번 다 불쏘시개가 됐는데 예. 서울시장 때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대선 2012년도 했고 이번엔 묘하게 그때하고 분위기가 다르게 안철수가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는 이중이나 뭐 이강에 낄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안철수 쪽으로도 혹시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 이 단일화 가능성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언론사에서 아주 특이한 그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예. 단일화했을 때 누구 쪽으로 단일화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철수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예, JTBC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예. 두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그 조사 결과에서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고 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안철수가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단일화라고 하는 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단독으로는 당신 지지율이 올라가기 힘들지만 단일화 카드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쪽 그 야권 지지자들 층에서 형성이 되면 싸움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된다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안철수 쪽으로의 단일화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계속 싸우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완전히 준비 안 된 후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지지도 윤석열이 낫다. 하나도 못 먹어가는데 예. 안철수라고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이 저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정봉주 의원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수도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차이를 벌려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쨌거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찍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투표장에 안 가거나 혹은 다른 대안이 생기면 내가 다시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단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지면 이재명 후보가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신 없을 때 수도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뭐 타이밍을 보느라 안 내는 건지 대책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울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엔 아직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건지 콘텐츠가 없는 건지 좀 불안합니다. 국민의힘 이제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그 선대위 주문대로만 연기만 해주면 우리가 이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용남 의원님. 예.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시고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따라서 배워서 그런지 이준석 대표도 좀 특이점이 있어요. 두 분 다. 그게 말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후보를 깎아내리는 발언이 많이 나와요. 예.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 그 윤석열 후보가 이기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인터뷰 했었죠. 예. 아니 후보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는 거는 그 뭔 소리예요, 그게. 근데 희한하게 그 다른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자꾸 파열음이 나오고 이거 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이 정치가 연기가 아니잖아요. 연기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도 많은 국민들이 받아주실지 말지 결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또 거의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의원총회에서 연기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00% 말 실수하신 거죠. 김종인 총괄 네. 선대위원장이 그 실수하신 거다. 정 의원님. 근데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그 뭐라 그럴 것도 없는 게 김용남 의원도 입만 열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해요.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저 집안의 가풍 같아. 서로 팀킬하는 게. 예? 그거 욕하지 마세요 당 대표를. 왜 고발됐죠 당 대표한테. 끝났어요. 윤리위, 저는. 끝났나요? 네. 예. 그냥 근데 아무 이제- 일 없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 그 선거가 이제 3대 요소가 있는데 예. 인물 경쟁력이 있고요. 음. 정책 경쟁력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도입니다. 프레임 싸움이라 그러죠. 근데 정권 교체가 과연 프레임인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데 이거는 프레임이 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 공학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서 예.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의식 체계를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공정과 정의는 완전히 됩니다. 공정과 정의의 반대측에 있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거든요. 예. 공정과 정의를 세울 때 우리가 섬뜩했죠. 윤석열 후보가 예. 공정과 정의를 내세울 그래서 때 이분들이 정권 교체는 절대 프레임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그 시대의 그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한 반영에 불과한 것이지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 아닌데 공정과 정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뭐 전략팀에서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저것만 무너뜨리면 된다. 근데 그게 우리가 무너뜨렸습니까? 본인 스스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으로 내세웠는데 윤석열 후보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공개를 하는 순간 이 선거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 무너졌다. 무너졌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그런데 잠깐만. 예, 정 아니, 의원님. 잠깐만. 예, 정 의원님. 그런데 그 이제 아까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예. 연말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통합정부 그 실용내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통합은 반대편에 뭐 있습니까? 분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화합이 있으면 갈등이 있고요. 이건 프레임으로 완성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캠프에서 계속 밀고 갈지 모르지만 저는 프레임이 없는 쪽의 전략과 프레임이 있는 쪽의 전략은 무조건 프레임이 있는 쪽의 전략이 이깁니다. 근데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세울 거냐? 후보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데 그거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잘못 잡은 거죠, 처음부터 후보를. 사실은 공정과 정의가 김용남 아니고 공정과 상식이었죠. 예. 윤석열 후보의 그 슬로건은 공정과 상식. 공정과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상식이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모르고 선거 전략을 짜셔도 소 뒷발에 쥐잡는 경우가 생기는 얼마나 거예요. 이렇게. 의미 없으면 기억이 예. 안 나요. 그거를 좀 기억나게 좀 하세요. 자, 공정과 상식. 예. 예.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런저런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가 한편으로는 먹혀 들은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뭐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민주당 쪽의 공격이 효과를 이룬 건데 예. 그거는 사실 부부 생활을 해봤거나 하고 계신 분들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결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거나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배우자한테 물어봤을 때 배우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대응이 정확하게 나가질 못해서 그런 이미지 훼손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더불어서 이제 상식의 회복을 윤석열 후보가 외쳤는데 예.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색깔 흐리기 전략으로 조금 예봉이 꺾였어요. 왜냐하면 비상식적인 어떤 탈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을 싹 바꿨거든요. 사실은 부동산이나 세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워딩을 보면 이게 민주당 후보인지 국민의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차이점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그걸 잘 활용한 측면이 있죠. 예. 자, 한판 썰전 국민의힘 김용남 공보특보 그리고 정봉주 열린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썰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이제 종합 개편 거의 지금 뭐 총괄 선대위원장과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데 최종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좀 드러나고 있고 아직도 좀 뉴스를 더 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선대위 전면 개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이 선대위를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은 이거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 좀 말씀 주시면. 뭐 후보하고 김정인 위원장이 신속하게 결정하시겠죠. 예. 근데 이제 김정인 위원장께서 누차 얘기했던 내용은 기동성 있게 기민하게 예. 아주 그러니까 빠른 의사 결정을 하는 선대위를 만들어내겠다. 그다음에
후보의 메시지, 동선, 일정 관리를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겠다. 그리고 후보의 절제된 메시지를 내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예. 그 방향으로 개편이 되겠죠. 음. 근데 이제 봉주영이랑 친하거든요. 근데 봉주영이 계속 저보고 말 좀 하라 그러니까 제가 몇 마디 좀 드릴게요. 예. 시간 여유는 있죠, 방송. 아, 이거 말씀하세요. 네. 예. 최근에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간단해요. 이게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는 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곰? 네. 동물로 치면 네, 곰이다. 이런 곰퉁이에요 보면.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정말 야가 빠진 여우예요 보면. 예. 곰과 여우의 한판인데 예. 최근에 곰이 그냥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한 거예요 보면. 곰 부인이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바로 곰 이게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예. 예. 이재명 여우처럼 그냥 잽싸게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사과하잖아요 보면. 예. 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곰은 곰인지라 그냥 끝까지 마누라 본인이 이게 곰 부인이 사과할 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 벌써 일주일에서 열흘 가버렸잖아요. 예. 근데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진짜 미련 곰퉁이네.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예. 거기다가 이 곰이 여우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 저 여우가 대장동 닭 잡아먹은 여우거든요. 보면. 예. 그 같이 잡아먹었던 이 닭들은 뭐 또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닭인데 예. 곰이 보는 시각에서는 저 이재명 여우는 확정적 범죄자인 여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토론을 나는 범죄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토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곰의 시각이에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선거는 이게 게임이고 국민들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곰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면. 예. 그러니까 토론을 하니 많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곰이 정말 미련한 뿐만 아니라 정말 머리 안 좋다. 국민들이 이게 머리 안 좋다까지.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어. 근데 그래서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 후보를 짠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하면 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아, 사랑하게 만든다. 네, 후보를. 근데 국민들이 이 후보가 오만하다고 보고 이게 내 말을 안 듣고 예. 국민들의 의견에 굽히지 않는다. 국민들이 꾸러 하면 이거 후보가 꾸러야 되거든요, 보면. 예. 근데 이 여우 쪽은 잽싸게 꾸러요. 근데 곰은 꾸러 이래도 예. 아 씨발 이게 꾸를 일이야? 예. 이렇게 지금 예, 방송 중에 본격적이야. 예. 지금 곰이 그런 자세인 거예요. 예, 그건 사과드립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저 곰이 얼마나 믿겠어요. 예. 저런 곰퉁이 중에 저런 곰퉁이가 있나? 근데 예. 저는 예, 흥분하셨어요? 예, 김성애 소장님. 아니 잠깐만 좀 좀 더 하시겠어요?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봉준이 얘기를 하라고 굳이 말씀을 하셔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10% 차이 나는 상황은 국민들이 저 미련한 곰에 대해서 예. 이게 마음속으로 미운 거예요 보면 예.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봉주 선배도 아까 얘기했듯이 구도가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은 당장에 이재명 후보가 뭐 대단히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정권 교체 여론은 여전히 있어요 보면 그게 어쨌든 수치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는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의 중심지인 서울 한복판은 여전히 그게 강해요. 예. 그다음에 후보 대 후보로 보면 성품만 보면 곰이냐 여우냐 지금 이 차이기는 하지만 예. 이게 개별적인 하자를 가지고 치면 큰 틀에서 보면 곰의 하자하고 여우의 하자에 대한 인식들이 있잖아요 보면 예. 곰 뒤통수에 오물이 많이 붙었냐 여우 뒷공무니에 오물이 많이 붙었냐라고 보면 예. 국민들의 인식은 여우 뒷공무니에 오물이 많이 붙었다고 여전히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편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민주당도.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는 아무리 지금 뭐 선대위 여러 가지 교체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상황이지만 예. 핵심은 국민들이 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 곰은 뻣뻣했고 곰은 여전히 미련 곰퉁이 같이 뻣뻣하게 버티고 있었고 예. 이게 국민들이 지금 최근에 곰을 싫어하는 감정이 나온 거예요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여론조사 지지가 확확 떨어지잖아요. 곰도 한 군데서는 마음속으로 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곰도 정말 윤석열 후보가. 뭐 하여튼 예. 곰은 윤석열 후보였으니까요. 예. 예. 근데 이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예. 여러 가지로 자세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곰의 본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흐름이 만약에 진정하게 생긴다고 한다면 선거판에서 또 다른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게 무슨 캠프가 요동을 치고 캠프 누가 나가니 김종인 비대위원이
위원장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건 본질이 아니고 어허. 고음의 마음속의 심성, 후보가 고음의 바뀌어야 마음속의 자세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받느냐 이게 본질인데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 이 고음의 마음 자세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한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다. 결국은 그래서 이 고음 후보의 자세가 어떻게 갈 것이냐,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참모 입장에서 고음 후보의 이게 마음을 계속해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예, 참모신데 참모 아닌 것처럼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예. 지금 말씀대로 하면 예.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분이 개인 기업을 뚝심 있게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돔처럼 하는 건 전 뭐 그렇게 하시는 건 권해드리겠는데 예. 지금 다른 후보를 확정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돼서 저 사람 확정적 범죄자야. 저거 잡아서 처벌해라고 말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심을 듣고 민심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인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니들은 다 됐고 내 맘대로 하겠어라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글쎄 우린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데 지금은 마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특수부에서 무슨 중수부에서 대단한 사건을 놓고 외압을 뚫으면서 수사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거면 검찰총장을 계속 하셔야지 민주주의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후보가 된 사람이 다른 후보를 확정적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저한테 조금 그러시죠. 네, 김경재 감사해요. 의원님 조금 전 예. 약간의 그 발언 실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네, 누구라고 김경진 의원님 본인 말씀하시고 그 정봉주 의원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윤석열 후보가 네. 여러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워딩을 한 것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을 할 때 예. 정권이나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 사정기관에 개입하는 청와대의 기구 자체를 없애겠다. 이건 아마 민정수석실을 없애든지 또는 예.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기능을 제외한 수사에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어떤 보고를 받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이 기능 자체는 청와대에서 아예 없애겠다. 예.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또는 대통령이 일체 관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장동 문제는 벌써 지금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사실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지금 구속되어 계시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맥락이 결국은 이게 뭐랄까 수사를 오래 했던 또는 사정기관에 또 법조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 저거는 거의 뭐 확정적 범죄다다 이런 판단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그분이 잠깐만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10년 동안 선출직 공무원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확정적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이 눈치를 보진 않겠습니까? 이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선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을 후보로 뽑았던 민주당 사실은 마지막 경선 날은 이낙연 후보에게 거의 몰표가 갔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떨어질 뻔했었잖아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그 인식도 사실은 서른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구속돼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주당 당내 인식도 지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거랑 대통령 후보는 다르죠. 지금 근데 경쟁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토론조차 거부하는 옹색한 이유로 범죄자를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본대로 안 되니까 하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이시죠. 아무리 아니 생각해도.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은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고 다만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 곰처럼 순진하고 이렇게 우직하다 보니까 저런 아니 남의 대통령 후보를 그 범죄자로 모는 사람이 무슨 순진하고 우직하다는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심의 평가나 판단이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네, 정봉주 이제, 의원님. 이게 그 저는 김경진 의원 얘기 말씀을 들으면 이 당은 도저히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미 열차는 떠나고 버스는 떠났는데 한참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경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걸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할까? 오히려 저는 역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들이대는데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민우 후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후보가 됐었고 성남시장이 그렇게 됐었고 지금 이제
김성애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몇 번의 선출직 후보로서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 당의 국민의힘의 국민들이 과연 지지를 보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 김경진 의원 얘기를 굳이 내가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듣는 분들이 이건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이제 김성애 대변인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돼.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선대위 안에.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 시스템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예. 그럼 이때는 선거 때는 누구 책임이냐면요. 당대표 책임 아닙니다. 그다음 선대위원장 책임 아닙니다. 무조건 이건 100% 후보 책임이에요. 그럼 이 후보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생태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소통이 안 되는 검찰청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맨날 지시만 하는 수직적 문화 구조 속에서 살아왔는데 여기는 수평적 구조예요. 또 검찰은 항상 발표하면 기자들이 그걸 받아 쓰거든요. 예. 기자들과의 관계도 무대 위에 올라서 있으면서 아래에서 관객이 돼서 자기들 브리핑한 걸 받아서 적는 기사들인데 정치권 기자들은요. 후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근잘근 이렇게 쪼개거든요. 이런 게 하나도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적응이 안 되면 당대표 쫓아가야 됩니다. 선대위원장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선대위원장 쫓아가지 않고 당대표 쫓아가지 않고 내가 그러고 아니 난 이 당 국민의힘 사람들이 서초동 선대본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거 밝혀내야 돼요. 이렇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알겠습니다. 않는 선거를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네. 그냥 집에들 다 가세요. 이거 서초동 선대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없고요. 그리고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무슨 누가 거짓말을 해요?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해 보세요. 서초동 선대본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이, 그건 봉지야, 없고 우기지 자 마. 우기지 마시고요. 예. 선거- 일단 김용남 의원님 선거 쳤다.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당신들 논리는 선거 동의하기 어려워요. 선출직을 몇 번씩 지냈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 범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아니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됐더라도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다만 계속 그 그 얘기하세요. 잘못을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장동 관련한 본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지가 2달이 넘어갔지만 사실 그 사이에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또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연달아서 사망하는 바람에 지금 윗선으로 올라가는 그 수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2달 넘게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진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식상하고 지겨워진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출직이 제가 어떤 아니, 면죄부를 준다? 뭐 그거는 전혀 말이 아니, 안 잠깐 되는 얘기를 30초만 끊으면 하신 거죠. 대장동은요. 이미 민주당에서 조건 없는 특검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산저축은행을 빼자? 부산저축은행을 왜 뺍니까? 대장동의 시작인데. 아니 그렇게 하고 특검을 하자니까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자는 거예요. 근데 특검을 하자 하면 안 받고. 아니 그건 사실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민주당에서 하자는 거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상설 특검을 받겠다고 한 것이고 아니 이제 조건 없이 다 받겠다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이 아니, 조건 대장동 없이. 특검을 받겠다는 말씀은 공식적으로 하신 적이 한 자, 번도 없죠. 조건 없이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대장동 특검 지금 제안해 보세요. 조건 없이 다 받습니다. 아니 제가 정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면은 그 말을 믿겠는데 아직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김용남 의원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8월에 당대표 되겠습니다. 그럼 돼요? 아니 저 김성희 의원님, 아니 저기 예. 우리 저 앵커님 예.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예. 각 당의 양당의 원내대표들 한번 불러보지. 예. 그래가지고 특검 니들 왜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해요 하고 한 둘이 붙어. 예, 원내대표가 사임을 해서요. 아니 예. 서로 아니 근데 우리도 조건 원내대표 없이. 뽑고 난 다음에 오늘 사임했잖아. 아 그렇네. 예. 예. 또 보도에는 재신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하여튼 그런데 아니 국민의힘 보도는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아씨 왜 그래요? 예. 자, 그만해. 신년 특집 한판 썰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민주당이 무슨 일이 있나요? 예, 많은 일도 있죠. 이재명 후보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예. 정봉주 전 의원께서 통합정부 실용내각 구성 말씀도 하셨고 또 이 송영길 대표도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통합정부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연정 메시지가 이재명 아니 후보 대연정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어떤 메시지가 예상되시나요? 그러면? 저는 내일 메시지 몰라요. 근데 통합정부와 대연정을 같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어떤 면에서 다르죠? 통합정부는 일단 그 국힘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찰 독재와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사람과 통합정부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부를 심판과 타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재적 범죄자다. 그다음 민주당은 심판의 대상이다.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분들하고요. 이게 통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언급을 하신 적이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 예를 들어서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다. 유승민 전 후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최전선에 서서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고 정권 교체 심판의 대상이고 보복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통합정부라고 표현은 하는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의 정권 연장에 찬성하는 그것을 희망하는 세력과 차기 정부를 같이 하겠다. 그게 그 밥에 그 나물끼리 다시 하겠다는 거지. 그게 그러면은- 무슨 통합정부예요? 김용남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홍준표와 들으니까 유승민이 우리 정권 유지를 찬성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 말씀 한 거잖아요. 문재인 제가 정부의 홍준표 정권 유승민 얘기했는데 심판에 잠깐만요. 앞장서는 예.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홍준표 그러니까 유승민은 왜 얘기했습니까? 통합정부라는 게 뭐 이번에 이루어진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내각 구성을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통합정부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야 뭐 내로남불당의 조국 수호당의 결합이지 그게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어떻게 그게 범 세력을 다 통합하는 정부일 수가 있어요. 아니, 시간 있어요? 예,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깊 품은 마음으로 형. 선거 예, 예. 치르면 김경진 의원님, 자, 진다니까요. 형이란 단 쓰지 마시고. 나한테 좀 마이크 좀. 자, 김경진 의원님. 이 정봉주 전 1분만. 예, 의원님을 짧게. 포함해서 이 민주당이 참 악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검찰 독재 당 운운하고 있는데 검찰 공화국 그래 검찰 공화국 운운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검사가 예. 요새 어디 가서 PC 하나 들고 오려면 이 정제된 표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 의원님. 압수수색 예. 한번 예. 하려면 예. 검사 직권으로 합니까? 판사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서 해야 됩니다. 예. 형량 지금 그 조국 부인 정모 교수 징역 실형 4년 나왔잖아요. 그 예. 검사가 형 때렸습니까? 판사가 때렸습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사 직무 빼놓고는 수사 직무도 헌법에 의해서 법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이 정봉주 형님을 포함해서 예. 국민들을 속여먹는 게 무슨 검찰이 지들 멋대로 권한 행사하고 검사들이 지들 멋대로 무슨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예. 검사들이 지들 멋대로 무슨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처럼 그 잡아 가두려면 판사가 영장 발부해야 돼요. 김성현 예, 소장. 그런 그- 식으로 국민들을 예. 속이고 있다. 그 그래서는 안 부분에 돼요.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조국 수호당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한 말씀만 딱 드리겠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 PC 동양대 PC 압수수색 영장 없이 현장에 있는 직원 보고 이거 당신이 사인하면 되지라고 해서 사인 받았고 임의로 해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다가 막 정보를 캐본 거라서 검찰 독재 그렇게 하면 검찰 독재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은 맞는 말로 받아들이신 걸로 보겠습니다. 아니 그 법원에 영장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 법원에서 그 효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니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없었다고요. 아니, 그 영장 지금까지 다투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장 없이 알았어요. 강탈해 오는 게 검찰 예, 집단이라는 알겠습니다.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 한 2분 남았어요. 지금 모시기 힘든 분들 모셔서 자, 이번 대선 이제 약 2달 남았는데 이 점을 주목해서 보자. 그리고 몇 번에 또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봉주 의원님 1분, 김용남 의원님 1분씩 쓰겠습니다. 그 흐름이 있어요. 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기고 있지만 언제 또 우리한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그 파동과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상대 당의 실수나 이런 거에 그 연연해 하지 않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강점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잘못도 했었죠.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열어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선거 결과는 각 후보와 선거 캠프가 잘하고 못하고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만 사실은 후보나 캠프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태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정적으로 그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완사이드하게 선거 결과가 갈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선거는 주시죠. 구도인데 예.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판 특집 신년 토론 한판 썰전.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특보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